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학원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1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저희 장소별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세요? 식당에 대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샵에 대한 얘기, 그쵸? 쇼핑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꾸준히 잘 보시고 많이 보셔야 되는 건데 그중에 이제 제가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파트 1의 자, 레슨 6 몇 페이지냐면 6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길, 거리, 도로, 계단에 대한 표현. 거리 나오면 의외로 많이 들리세요, 여러분? 의외로, 그쵸? 자,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보면 A번과 같이 사람이 있는 도로 유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B번과 같은 경우는 뭐다? 사람이 없으니까 풍경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어머나 어려워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힘을 드리고자 조금 쉬운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쉬운지 안 쉬운지 한번 들어봐야 알겠죠? 자, 같이 함께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번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A. Some people are hailing a taxi. B. Pedestrians are crossing the street. C. The street is being cleaned. D. Some lamps along the street have been lit. 자, 여러분 굉장히 마지막에 D번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들으면서 바로바로 체크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좀 쉽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볼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진을 가볍게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요. 주로 크로스워크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크로스로드라고 얘기하는 뭐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는 사진이에요. 자, 사람들이 좀 많네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A. Some people are hailing a taxi. 자, 사람들이 지금 hailing이 뭔지 모르겠는데 taxi라는 말이 있어요. 사진에 그러니까 taxi를 봐야 되는 거지. Some people은 있지만 taxi가 안 보이니까 오답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요, hailing이 뭐예요? 자, hailing 택시라고 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잡는 거, 택시를 잡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쓰시는 거랍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몰라도 답 찾는데 지장 없어요. 하지만, 알았으니까, 이젠 여러분 써먹으실 수 있겠죠? hailing a taxi라고 얘기하는 거, 그치? 자,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B. Pedestrians are crossing the street. 저는요, pedestrians라고 얘기하는 이 명사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되죠? crossing the street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주어만 알면 될 텐데. 자, 주어는 모르겠고 나머지 얘기는 알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지, 물음표를 쓰는 거야. 자, 물음표를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얘기. C. The street is being cleaned.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Street is being cleaned. 그치? being cleaned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있어야 돼. 있잖아. 그래서 정답인가? 아니죠.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pp를 얘기할 땐 그 사물이 동작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작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street가 이렇게 우리 clean 되고 있는 거, clear 되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를 들고 막 쓴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새벽마다 보면은 아침에 커다란 그 차에서 옆에 보면 거리 가로수 같은데 이런데 막 쓸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지 쓸 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떤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얘기. D. Some lamps along the street have been lit.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Some lamps라고 얘기하는 게 키워드죠. lamps. 자, 램프가 있어요, 없어요?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 자, 우리 보통 얘기할 때 lamps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왜 가로등을 여러분 해석하신다고 가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면 some lamps along the street have been lit라고 얘기했죠. lit라고 얘기하는 거. light라고 얘기하는 우리 light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켜다
라고 얘기하는 불이 켜져 있는 건데 be lit라고 하니까 요게 PP 형태로 돼서 켜져 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켜다라는 말에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까지 한 번 더 체크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lit라는 단어 PP 형태 주의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이 같이 있는 또 거리에서의 사진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possible answers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 근데 사실 이런 사진에서는 크게 얘기할 만한 것들은 별로 없긴 하지만 자, 우리 함께 같이 들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해요. Possible answers. People are walking on the crosswalk. 그쵸?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crosswalk를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십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crossing the road라고 하셔도 되고 walking the crosswalk, walking on the crosswalk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walking은 자동사죠. 그러니까 전사 쓰셔야 돼요.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 There are some posts on the road.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post라고 얘기하는 기둥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기둥들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위에서 보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지금 바로 앞에 보면은 작은 기둥들 여러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post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뭐 작은 국기봉 같은 것도 post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커다란 그 램프 같은 것도 일종의 lampost라고 얘기해서 포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기둥이라고. 그래서 긴 아이들, 그쵸? 길게 이렇게 잘 빠진 아이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쨌든 포스라고 하는 건 기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전봇대까지, 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얘기였네요. There is a gap between the posts. 자, 지금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죠? Between the posts. 자, 포스트 사이에 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네요. 이렇게 틈이 있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얘기였다. 자,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길에 대한 출제 포인트, 그죠?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네요. 자, 유스타 출제 포인트를 같이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길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crosswalk 아니면 crossroad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street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고 road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다양한 또 길에 대한 표현들이 있대.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 자, doorway라고 얘기하면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관.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사실 문 열고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전부 다 doorway예요. 그래서 꼭 집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가는 현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에서, 그쵸? 그러니까 뭐 마루에서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도 거기가 doorway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주로 현관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니까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stairway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제일 중요한데 stairway, staircase 똑같은 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계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계단이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이게 여러분 레일링이죠. 그쵸? 난간. 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지금 바로 저는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도대체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steps 또는 stairs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분지어서 나누면은 난관과 계단 자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staircase 또는 stairway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뭐 요 정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림은 못 그려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역시 교육의 필요성 느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꼭 파트 1 할 때까지 미술 교육까지?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웃음을 드리고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stairway라고 얘기하는 건 난관과 steps, 계단들을 한꺼번에 통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staircase, stairway. 그쵸?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hallway라고 얘기하는 거. hallway 하면은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aisle이에요. hallway도 복도나 통로를 말하고 aisle도 복도나 통로를 주로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가 왜 학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실 바깥에 이런 통로를 보통 뭐라 그래요?
hallway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I 같은 경우는 왜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왜 그 섹션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섹션이 있으면 그 중간 사이 그런 데를 주로 또 aisle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안에 아니면 트레인, 열차 안에서 보면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를 전부 다 ais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말 그대로 통로라고 하는 aisle은 걸어 다닐 수 있게만 만들어 놓은 곳이죠. 지나다닐 수 있게만. 근데 hallway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넓은, 그쵸? 큰 범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driveway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엔 보면은 좀 있을까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왜 차고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그 진입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왜 쉽게 말하면 왜 미드 같은 거 여러분 보면은 나오잖아요. 차고가 이렇게 또 그림 그려야 돼. 자, 차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차고 문이 쫙 열리면서 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 나올 때 이 나오는 길. 이렇게 해서 차가 나오면은 이쪽 길로 해서 나와서 도로로 여러분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옆에 집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길을 보고 우리가 driveway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강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하고 그 다음에 실제 도로하고 길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alleyway 하면은 저는 alleyway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주로 많이 봤던 게 왜 해리포터에 보시면 여러분 왠지 이렇게 골목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시리즈가 그죠? 왜 어둠의 손길 그죠? 이런 거 얘기할 때 골목길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alleyway 골목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차가 잘 안 다니는 길, 좁은 길을 얘기한다는 거겠죠? 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walkway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archway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arch 그쵸?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arch형의 통로들을 전부 다 저희가 archway라고 얘기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corridor. 복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 거리, 도로, 계단에 대한 얘기하는데 설명만, 그쵸? 도로 설명도 굉장히 많네요. 자, 꼭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냐면 74페이지에 있는 아이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또는 일상 가사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 사실 집에 대한 사진도 여러분 사실 보통 한 달에 못해도 한 문제 이상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죠. 근데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주로 사람을 부각을 많이 시키죠. 보통 집안에서 2사람 이상 나오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혼자서 뭔가 집안일을 하는 거. 그렇지, 뭔가를 반짝반짝 닦고 있다거나 아니면 스크러밍, 솔질을 하고 있다거나 빗질을 하고 있다거나 sweeping. 그쵸? 그래서 주로 그런 동사들 청소하는 관련된 동사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혼자 있는 사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집안의 실내, 그쵸? 또 이걸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어떤 사물들, 배경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얘기하게 돼요. 자, 저희는 그래서 바로 B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안 실내 묘사 유형 B번. 자, 그럼 사진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고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A. A picture is being adjusted. B. A man is walking through the archway. C. There is a stool leaning against the wall. D. Railings are installed on both sides of the stairway.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뭔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번부터. A. A picture is being adjusted. 그래. 이건 알아요. 자, 뭐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being adjusted.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제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얘기. B. A man is walking through the archway. 왜 안 되세요, 여러분? A man 때문에 안 되는 거 아시죠? archway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archway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래서 archway가 보이긴 하지만 a man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답 제끼셔야 되겠습니다. C. There is a stool leaning against the wall.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stool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저희가 stoo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왜 집에 화장대 같은데 앞에 놓는 의자들, 그쵸? 아니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왜 계단 옆에 stool 있죠? 길쭉하게 지금 생긴 등받이가 없는 의자. 자,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C. There is a stool leaning against the wall. 자, 지금 stool이 lean against the wall. 자, 지금 뭐예요? 벽에 기대어져 있다. 그쵸? 벽에 지금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기댄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와닿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D번으로 넘어갈게요. C는 물음표를 한번 세워주세요. 자, D. D. Railings are installed on both sides of the stairway.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railings are installed라는 말은 그래요. 그렇다 쳐요. 난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난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안 되지만 두 번째 포인트 잘 못 들어도 괜찮아 이 부분은. 왜? 다음 얘기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잖아요. both sides라고 얘기하니까 양쪽에 난간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쓸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쪽만 난간이 있는 데서는 오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요. 이런 포인트. 특히 both sides 왠지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both라고 얘기하면 양쪽이야. 양쪽.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우리가 물음표를 세웠던 C번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벽 옆에 바짝 붙어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lean against the wall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유스타 출제 포인트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어의 쓰임새라고 해서 counter 그리고 캐비넷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counter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노트북이 있잖아요. 이 노트북에 놓는 이 책상도 일종의 카운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평평한 대를 전부 다 카운터. 그래서 보통은 뭐 생각하세요? 그렇죠. 마트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캐시 레지스터라고 얘기하는 금전 등록기가 있는 곳을 카운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호텔에서도 보면 리셉션 데스크가 있죠? 그것도 카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는 우리 왜 주방에서 찬장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싱크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표현 있잖아요. 설거지하거나 이러려고 놓여져 있는 곳. 그것도 전부 다 조리대도 전부 다 카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캐비넷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물함 같은 것도 전부 다 캐비넷.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철제 캐비넷 이거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물함. 그러니까 물건을 둘 수 있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을 전부 다 캐비넷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부엌에서 찬장을 저희가 캐비넷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보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차, 제가 possible answers를 놓쳤네요. 자, 그럼 나머지 얘기, 지금 계단이 있는 지금 B번에 대한 얘기, 가능한 표현에 대해서 정답 표현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There is a potted plant next to a stool. 자, 여러분 지금 보면 potted plants라고 얘기했죠? 또 there is 유도부사 구문 나왔네요. 그쵸?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보면 potted plants라고 얘기하면 화분을 얘기합니다. 자, 화분이 지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There is a potted plant next to a stool. 그쵸? 지금 next to a stool이라고 얘기했죠? 자, stool 옆에 화분이 그래요. 있긴 있네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쵸? 사진이 조금 작죠, 여러분? 자, 그래서 눈을 조금 기울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되게 중요한 표현.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에요? 그림이 벽 위에 걸려있다. 걸려있긴 하죠, 여러분. 근데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얘기할 때 행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행이라고 얘기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행은 걸다라는 뜻도 있고 걸려있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뭐 코트를 옷걸이에 이렇게 걸 수도 있죠. 그러면 the woman is hanging up a coat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트를 위에 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냥 그림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어.
라고 얘기하는 상태를 말할 때도 행동사를 써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왜 천장에 보면은 천장에 왜 샹들리에나 아니면 라이팅, 그쵸? 이렇게 걸려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전구 같은 거 이렇게, 그쵸? 조명기구. 이럴 때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 lighting fixture is hanging from the ceiling. 실링으로부터, 천장으로부터 걸려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걸다라는 동작도 얘기하지만 걸려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태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 잘 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 우리 주의해서 잘 봐두시고요. 마지막 possible answers 하나 더 듣겠습니다. Handrails run along the steps.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handrails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handrails가 계단을 따라서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난간에 대한 표현도 나오네요. railing도 되고 handrail도 되고, 그쵸? 자, 이 정도 얘기 같이 함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 가져가시고요. 저희는 또 레슨 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슨 10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 수는 82페이지입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기타 일상생활 관련 장소에 대한 표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소가 병원이나 호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그 중에서는 여러분 주로 호텔 쪽이죠. 병원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B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호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사진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A. A woman is standing near the counter. B. Some luggage is being laid in the lobby. C. A guest is being led into the room. D. There is a pile of paper on the shelf.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지금보다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사진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A. A woman is standing near the counter. 그쵸. 우리 아까도 잠깐 왜 카운터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리셉션 데스크에 있는 거. 그쵸? 이것도 진짜 카운터 맞네. 카운터 근처에 여자가 서 있다. 그렇네. 지금 그쵸. 사진 앞쪽에 보면은 지금 서 있는 여자 있으시잖아요. 그렇네요. 정답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죠?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얘기 들어볼까요? B. Some luggage is being laid in the lobby. 왜 안 돼요? luggage라는 표현이 키워드예요, 여러분. 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B번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얘기 들어갑니다. C. A guest is being led into the room.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거죠. A guest is being led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걸 못 들어도 괜찮아. into a room 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키워드죠. 방 안으로. 방 안으로라고 얘기하려면 방 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진만 보고서는 절대 방 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예요? 손님이 방 안으로 이끌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안내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쵸? 근데 방이 보여야 될 거예요. 알 수 없는 표현이십니다. 오답! D. There is a pile of paper on the shelf. 자,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on the shelf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선반만 아니었어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pile of papers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니, 그리고 선반도 아니. 여기는 여러분 counter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반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둘 수 있는 곳이에요. 물건을 두고 그냥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선반이라고 얘기하지, 쉽게 말하면 책꽂이 이런 것도 선반이겠죠. 또는 뭐 얘기를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책꽂이도 될 수가 있겠고, 말 그대로 찬장 같은 데 보면은 선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편편한 면을 보고서 선반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이런 것들은 counter라고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잊지 않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유스타 출제 포인트 나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또 유스타 출제 포인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급하죠?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possible answer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 자, 그럼 같이 possible answers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게요. A. A woman is standing near the counter.
지금 여기서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passive answers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따라 읽어도 괜찮아요. 물론 뭐 제 발음이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자, 같이 가볼까요? There are clocks on the wall. 자, clock들이 벽 위에 있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그쵸?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도부사 또 썼어요.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동태 안 쓸 때는 유도부사가 왔다야. 그쵸?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one woman is holding a receiver. 자, receiver라고 얘기하면은 수화기. 그래서 수화기를 한 명의 여자가 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죠. 확인해 주시고요. A telephone is being used. 전화기가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표현이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한 8년 전에 그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전화기 표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화기가 보통 이제 공중전화 잘 안 쓰고 이런 줄전화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냥 우리가 모바일 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핸드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휴대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오랜만에 보네요. Telephone is being used. 그쵸? 전화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스타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물건을 세는 단위를 암기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불가산 명사들을 얘기할 때 사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furniture, 가구인데 셀 수 없어. 근데 가구 하나, 예를 들자면 테이블이 있어. 테이블을 사람들이 나르고 있어. 자, 이걸 어떻게 영어로 얘기할까? They are moving furniture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They are moving a table 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얘기했죠. They are moving a piece of furniture. a piece of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불가산 명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 그냥 불가산 명사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위 명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piece of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a stack of, a pile of라고 해서 산더미, 더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쵸? 무더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loads of, 그래서 덩어리, 그래서 왜 빵덩어리들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그쵸?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보시면은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제 파트 1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네, 파트 1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 그랬더라? 그치?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사진을 잘 보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사진을 보면서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파악하는 건 좋지만 굳이 이걸 영어로 다 옮겨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그쵸?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두 번째, 바로 뭐로 간다? 들어라. 들으면서 바로 어떻게 한다? 사진하고 매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치가 되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들리는 단어들 중에서 사진하고 매치가 되면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그냥 뭐 해버리면 된다? 바로 소거를 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파트 1을 정리를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 리뷰 제대로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문장마다 읽어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놔야지.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그쵸? 자, 리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문장마다 해석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어휘 모르는 거 꼭 찾아서 정리해 주시는 것까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가볍게 파트 1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파트 2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